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토요일 6시입니다. 오늘 주말이니까요. 아까 제가 낮에 본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SEC와의 소송,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SEC의 덫에, 트랩에 우리의 XRP는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요. 승소, 합의, 패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 각각의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지루한 장, 그리고 딱히 모멘텀이 없고, 진짜 SEC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나마 또 본의 아닌 여유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6시 방송은 이걸 잠깐 여러분께,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저희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도 뭐 참고하시면서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플 저기입니다. 인스타입니다. XRP whale, 고래가 whale이잖아. 또 이 리플 고래가 또 이 withdraws 입니다. 출금했습니다. 150 million coins from Binance. So many whales doing whale things. 입니다. 여기 또 어떤 분이 코인베이스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뭔가가 잠잠한 느낌이지만 이 물 밑에서는 뭔가 거대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과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안정적이네요. 리플과 SEC와의 그런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 여기다 한번 필기를 간단히 해볼까요?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승소, 그죠? 두 번째는 합의. 물론 합의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패소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희망회로를 돌리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희망회로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희망회로가 있어야지 인생도, 내 인생도 장밋빛, 궁극의 터널의 끝, 그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승소할 때 패소할, 근데 이제 승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승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승소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초심자분들 있잖아요. 리플 초보자분들이 조금 새겨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저기 회원분들 있죠? 회원분들 중에서는 그 가입하신 분들, 고수분들은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승소하실 경우에. 그죠? 저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해야지. 또 그런 너무 막 속보 같은 기사들이 많이 떴을 때 그때 이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승소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소할 겁니다. 반소할 겁니다. 반소유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 뭐 그냥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풀 소유가 있죠. 풀 소유. 그죠? 남산이 보이는 멋진 집도 갖고 계시고 페라리도 갖고 계시고 어떤 뭐 많이 갖고 계시니까 풀 소유라고. 근데 본인이 인정하시고 이제 했으니까 이거 뭐 헐뜯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코인키스에 반소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식키스 할 때 굉장히 히트쳤어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막 오르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오르면 불안해요. 왜 오르면 불안하냐면 평소에 항상 마이너스만 났다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죠. 반소유라. 절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은 갖고 있고 절반은 파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50% 수익을 확정시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들고 가면서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혹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래도 나는 50% 챙기니까 이거보다 더 실속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신은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확률 싸움으로 가야죠. 그래서 승소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합의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합의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보겠다고 했지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 합의를 아이고, 지워버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필기. 자, 승소, 합의,
3번에 페소. 세 가지였습니다. 승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반소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볼 때가 있잖아요. 합의. 합의를 안 볼까요? 합의 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SEC가 갑자기 Brett Garlinghouse, my friend Brett Garlinghouse, I'm so sorry. 네? 이렇게 하면서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자, 합의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도 올라가겠죠. 그때도 이 전략 써도 괜찮습니다. 반수해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그냥 이런 잔파동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야. 나는 5년 뒤, 10년 뒤에 이거보다 더 큰 판을 위해서 나는 그냥 계속 홀딩할 거야. 뭐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홀드를 하시든지 반수하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도 시점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고수분들은 제 멘트에 흔들리지 마세요. 고수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패수했을 때가 참 문제죠. 이거 되게 궁금할 겁니다. 저도 리플 투자자라고 말씀드리죠, 분명히. 전 리플 굉장히 싼 가격대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패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패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방송 보겠죠? 리플 안 갖고 계신 분, 물론 리플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제 방송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재밌으니까. 혼자 박수치고 혼자 이렇게 흥분하는 게 재밌대요. 네, 이렇게 재미로도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거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가격에 바로 직결이 될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다 준비해야죠. 패소하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저는 확률은 다 33%라고 생각합니다. 패소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패소할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패소에 따른 가격 반영도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얼마까지 떨어질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느냐? 패닉셀 엄청나게 나오겠죠. 왜냐면 저희 구독자분들 또는 저희 회원분들처럼 이 리플의 펀더멘탈을 보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그냥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한탕하기 위해서 덤비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졌다 이런 느낌 뜨는 순간 패닉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때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냐면요. 저는 여기서부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모든 분들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근거를 하고 싶냐면요. FX 리더스에서 제공하는 제가 항상 주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 몇백 달러 주고 제가 그 서비스 받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있잖아요. 0.58달러? 0.58달러가 그분들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전문가들의.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죄송합니다. 그 의견을 따르고 싶습니다. 0.58달러. 0.5달러였죠? 0.5달러니까 이게 한 580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환율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58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패소는 상상하고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나 진짜 꼭 제가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야 된다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은 0.5달러 58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580원까지 이렇게 확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좋은 뉴스가 안 나오면 다 패닉셀 하고 결국에는 500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SEC가 뭐 태클을 놨다고 해서 리플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리플은 SEC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리플은 암호화폐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XRP라는 토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송금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이 remittance 토큰이
그러니까 그 송금 토큰이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없어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오늘 방송에 결론 내겠습니다. 패소 승소 합의는 쉬운 거니까 제가 시간 많이 할애 많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뭘 해도 다 즐거워요. 반수해도 즐겁고 홀딩해도 즐겁고 전략매도도 즐겁고 다 즐거우니까 중요한 건 밑에 빨간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패소할 때는 겸허하게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닥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 평단을 낮추면서 출발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한다면 거기서의 그 의외의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바닥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단 낮추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평단 낮출 수 있다는 말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말 그대로 더 풍족한, 더 풍부한 물량으로 더 가격 경쟁이 있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셋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의 의견은요. 셋 다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승소하면 뭐 당연히 좋고 합의 뭐 당연히 좋고 패소해도 좋다? 왜 패소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지금 SEC라는 불확실성을 어차피 이거는 걷어줘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반드시 걷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패소해도 걷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격 반영은 되겠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된다.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다시 리플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또 판단과 계획이 다 있겠죠. 저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리플랩스는 뭐 이런 시나리오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리플랩스에서는 분명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독자가 아니라 현재 리플랩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530명입니다. 근데 2022년까지 발표했죠. 2022년까지 200-300명을 더 충원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도 이 구독자가 입에 붙어가지고 구독자가 자꾸 나오네요. 구독자 수가 아니라 직원 수를 더 늘리겠다. 더 판을 벌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저는 이런 데서 조금 작은 힌트를 얻습니다. 패소하는데 늘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 1번 또는 2번이니까 더 늘릴 거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바로 우리 리플랩스의 본래 업무의 펀더멘털, 본래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더 분위기 받아서 더 가버리겠다. 이런 취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랑 토론하지 마시고요. 자꾸 저랑 토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댓글창을 닫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글 남기는 분들이 저는 공개 댓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마음 넓게 그분들 다 포용하고 싶어요. 그냥 토론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어디선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받은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인생 살다가 그럴 때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괜히 택시기사가 막 길 돌아가면은 평소에는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언성이 높아지나. 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기분이 좋으면 그런 거 그래 택시기사가 힘드시니까 돈을 더 버시려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 가입을 하면 부자들의 대화에 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멤버십 여기서는 악플이 없어요. 어제 어떤 분께서 이지트루님께서 제가 답변 드렸죠. 저는 여기에 이 공간에 와서 저하고 소통하고 싶다면 저는 얼마든지 코인키스 대표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그거 제가 왜 못생긴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코인키스님은 뭐 그런 거 좀 답변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답변해 드릴게요. 왜냐면 정당한 후원금을 지불을 하고 입장하신 분들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해되셨죠? 승소, 패소, 합의 다 필요 없어요. 설령 패소해도 저는 리플의 진성 홀더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거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work until 자. 빌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47,221불 나왔고요. 23만 20만 3,948달러치를 돈을 썼습니다. Work until bills 우리 빌지가 like these are just a regular night out. 이런 것쯤이야 그냥 뭐 한 번에 결제해 주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뭐 이런 것쯤이야 뭐 회식한다. 뭐 나중에 코인키스 우리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뭐 너무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럴 때는 이제 좀 구독자란다 저기 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편해질 때 그때는 제가 또 화끈하게 또 연회장에서 모이세요 번개 제가 다 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저도 리플로 대박 나야 된다는 거. 저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플러스는 좋아요. 플러스 좋은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모르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말이니까요. 제가 이건 정말 제가 평소에도 철칙으로 지키는 건데 또 이렇게 이미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인이 좀 이렇게 찔린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자, fear of missing out. 포모 증후군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을 때 삽니다. 아까 제가 낮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이니까 좀 이런 방송도 해보죠. 너무 기사에 의존한 방송하지 말고 주말이니까 가격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뭐 샌드박스가 최근 핫했잖아요. 샌드박스에 올라타는 이유는 뭐 샌드박스의 뭐 비전, 펀더멘털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미친듯이 오르니까 올라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왜 샌드박스에 올라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 때문에 나 데려가줘. 왜 나만 놓고 가? 나 진짜 말 그대로 미싱 아웃 될까봐 공포감이 느껴져. 그래서 높은 데서 산다 이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 sell low. 이건 이제 패닉셀이죠. 팔 때는 낮은 가격에 팔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공포감 느껴지니까. 1번과 2번 제일 피해야 될 거고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늘 반대해야 돼요. 제가 공포 타이밍 지수에서 그리드일 때 이때는 차라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fear 지금처럼 이렇게 공포장일 때 저라면 공포장일 때 삽니다. 왜냐면 공포는 언젠가는 무조건 벗어납니다. 무조건 벗어나요. 공포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반대로 탐욕이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계속 죽을 수는 없고 우리 연초에 장 엄청 좋았잖아요. 계속 죽을 줄 알았죠. 그때 물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는 2017년에 우리 리플 4,700원까지 올라갔잖아. 4,900원인가? 4,7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제 4,600원에 3천만원 태운 제 지인이 있어요. 제 지인은 아직도 물려 계세요. 4,600원. 여러분 4,600원 오나? 오겠죠. 뭐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내일은 아닐 것 같네요. 오늘도 아닐 것 같고. 뭐 얼마나 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럴 때 판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스캠이라고 불러요. 리플 스캠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야, 리플 스캠이야. 근데 솔직히 리플 스캠 아니잖아요. 세계 7인데. 5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에 200~300명 더 뽑는데. 스캠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큰가요? 스캠 회사는 이렇게 뭐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스캠인 것 같아서 그 주소로 쳐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빌딩 주인한테 여기 회사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안 온 지 오래됐어요. 뭐 이런 거 먹고 튄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스캠이죠. 진짜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송 19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
가끔 메일 받아요, 저. 정말 큰 유혹이 옵니다. IPO 할 테니까, 아니, ICO죠. ICO 할 테니까, 코인이니까. ICO 할 테니까, 좀, 코인 좀 알려줘. 확실한, 진짜 몇 장 줄게. 그 몇 장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몇 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뭐, 이영땡 있잖아, 이영땡. 이름 바뀌면 좀 그러니까. 이영땡. 아니면 뭐, 김태땡, 뭐, 저도 그랬다면서요. 뭐, 이렇게 암호화폐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뭐, 그런 기사가 뭐 있던데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께 저의 의견이 여러분의 의견과 달라서, 욕을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맞으니까 너 나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내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이상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단타 하긴 해요. 가끔 하긴 하는데 즐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 뻔히 오르는 자리에서 하긴 하는데 그걸 즐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나중에 무슨 뭐 코카콜라 광고가 오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셔주세요. 괜히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물 한번 마실게요. 역시 물은 리플 생수지. 뭐 이런 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돈 받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해드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리플 생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스캠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책임지라고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한테 설령 한 4억, 5억을 줘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나요? 지금 피해주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리플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 있나요? 없죠? 없죠?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있나요? 그 있으면 제가 언제 리플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김무열 이야기하죠, 김무열. 누가 리플 사라고 등 떠밀었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반복된다. 참 아쉽죠. 높을 때 사고. 좀 지우겠습니다. 다 보셨죠? 지우겠습니다.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팔고.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는 5%의 투자자분들이 되셔야지 95%의 투자자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저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근데 좀처럼 끌려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두 개만큼은 하지 맙시다.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는 거는 여러분 깡통 차는 지름길이에요. 더더군다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는 주식의 4배속이라고 저는 항상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초보자들이 암호화폐가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암호화폐는 주식의 4배속 판이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나락의 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니까 그럼 당연히 깡통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말이니까 또 이런 잔소리까지 여러분께 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지 마시고 다들 좀 힘내시고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정말 저는 이 암호화폐 때문에 주말이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또 대처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 투자자분들은,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 사람이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없이 그냥 무조건 이때 타고 이때 팔면 불안합니다. 왜냐면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이 내 피 같은 돈, 내가 피같이 번 돈이 투자가 돼 있는데 돈이 삭제되고 있는 걸 보면은 미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격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격만 보고 산다고요? 오르니까 산다? 그리고 그냥 느낌? 느낌? 느낌 좋아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최소한 저는 5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5년은 투자해야지 그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건 느낌이 아니라 통밥이라고 하는 거죠. 통밥. 그 느낌은 많이 차트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단순히 가격이 오르니까 느낌이 좋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니까 느낌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리플은 느낌 안 좋으시죠? 왜냐면 가격이 별로고 지지부진하니까 리끔이 안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좀 미래를 멀리 보고 달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리플 투자자분들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길게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길 바라고요. 남은 토요일 잘 보내시고 저희 내일 아침 8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8시 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자들의 대화에 끼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가입 있죠? 가입 버튼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기 커뮤니티 있고 멤버십 있잖아요. 거기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놀랐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